며느리가 아들의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파괴하고 이혼 후 재혼을 발표했습니다. 어머니인 저는 짓밟힌 아들과 손자의 행복을 위해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재혼식 날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숨겨졌던 진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했던 그 결혼식은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영숙 여사의 인생은 60 중반을 넘어서며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해지는 듯 했습니다. 특별한 욕심 없이 살아온 그녀에게 가장 큰 기쁨과 자부심은 40이 훌쩍 넘은 아들 이준호 팀장이었습니다. 준호 팀장은 국내 굴지의 IT 대기업에서 핵심 부서를 이끄는 유능한 리더로 인정받고 있었죠. 그의 배우자인 30 후반의 박지혜 씨는 도시적이고 세련된 외모로 어디를 가든 시선을 끄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의 사랑스러운 아들, 영숙 여사의 5살 손자 이지우는 영숙 여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지우의 작은 손을 잡고 놀이터를 걷거나 서툰 글씨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손자 곁을 지키는 소소한 시간들이 영숙 여사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죠. 아들 준호 팀장은 영숙 여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는 끈기를 가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어머니에게는 언제나 살갑고 다정한 아들이었습니다. 바쁜 업무 일정 속에서도 영숙 여사에게 자주 안부를 묻고 주말이면 시간을 내어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어머니를 잊지 않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 지혜 씨 역시 결혼 초기 몇 년간은 영숙 여사를 친정 어머니처럼 따르고 살가운 애교도 부리며 영숙 여사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영숙 여사는 착한 며느리를 얻었다며 주위에 자랑하곤 했습니다. 아들 준호 팀장이 회사에서 빠르게 승진하고 연봉이 크게 오르면서 이들 부부의 삶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최신 주상복합 아파트로 보금자리를 옮겼고 지혜 씨는 이른 나이에 남편 덕분에 사모님 소리를 듣는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옷장에는 고가의 명품 의류와 액세서리가 가득 찼고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고급 백화점 문화센터 강좌나 부인들의 사교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영숙 여사는 아들 덕분에 며느리가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사는 것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고생하며 악착같이 살아왔던 영숙 여사는 며느리만큼은 자신처럼 힘들게 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영숙 여사는 며느리 지혜 씨에게서 낯선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씨의 관심사는 오로지 돈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허울뿐인 화려함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영숙 여사가 손자 지우의 육아 문제나 교육 방식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거나 소소한 집안 살림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싶어 할 때마다 지혜 씨는 영숙 여사의 말을 중간에 끊거나 못 들은 척하거나 혹은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옛날 방식 모르세요.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안 키워요.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라며 영숙 여사를 구시대적인 사람 취급했습니다. 지혜 씨의 눈빛에는 영숙 여사를 자신과는 다른 한 수 아래의 사람으로 여기는 오만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그럴 때마다 영숙 여사는 마음 한구석이 아리고 서운했지만 젊은 세대는 생각이 다르니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서운함을 사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준호 팀장과 지혜 씨가 영숙 여사의 집에 들러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의 대화는 온통 아들 준호 팀장의 직장 상사인 최태준 상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최 상무를 회사의 실세, 막강한 재력가, 영향력 있는 사업가라며 끊임없이 칭찬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직접 아는 대단한 사람인 양 들떠 이야기했습니다.
최 상무 덕분에 준호 팀장의 회사 내 입지가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영숙 여사는 며느리가 남편의 유능한 상사를 좋게 평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지혜 씨가 최 상무를 언급할 때마다 보이는 과도한 흥분과 눈빛은 영숙 여사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치 최 상무라는 인물 자체가 지혜 씨의 새로운 욕망의 대상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영숙 여사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며느리가 아들 남편의 성공에 과도하게 기대하는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 작은 불안감이 앞으로 영숙 여사의 삶을 뿌리째 흔들 거대한 문제의 시작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행복이라는 성은 영숙 여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부터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박지혜 씨의 변화는 김영숙 여사의 눈에 점점 더 명확하게 들어왔습니다. 아들 이준호 팀장의 직장 상사인 최태준 상무를 언급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고 그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지혜 씨의 목소리는 이전과 다르게 미묘하게 상기되고 들떠 있었습니다. 마치 비밀스러운 기대감을 품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죠. 늦은 밤 최 상무님과 급한 프로젝트 마무리 때문에 야근해야 한다며 지혜 씨가 집을 나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주말에도 최 상무님께 보고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최 상무님 관련 외부 미팅이 있다며 서둘러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혜 씨의 옷차림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했습니다. 영숙 여사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지혜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밤늦게 혼자 다니는 건 위험해. 주말에는 좀 쉬면서 하렴하고 진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영숙 여사를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는 제일 몰라요. 비즈니스 세계는 원래 이런 거예요. 최 상무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제가 상무님 눈에 들어야 준호 씨 앞날도 밝아지는 거라고요. 지혜 씨의 목소리에는 영숙 여사를 비즈니스 세계와는 동떨어진 구시대적인 사람으로 여기는 듯한 노골적인 무시가 배어 있었습니다. 영숙 여사는 며느리가 자신을 하대하는 태도에 서운함과 함께 지혜 씨의 잦은 외출과 지나치게 상기된 표정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말까지 반납하고 밤늦게까지 외부 일정이 잡히는 것이 정말 정상적인 업무 형태일까 하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들 이준호 팀장 역시 아내 박지혜 씨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자신에게 차가워진 태도에 큰 상처를 받고 괴로워했습니다. 준호 팀장은 영숙 여사에게 전화해 어머니, 지혜가 요즘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 해도 건성으로 듣고 같이 있으려 해도 자꾸 자리를 피해요. 제가 회사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지혜에게 소홀했던 걸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아내를 잃어가는 듯한 불안감과 자신을 탓하는 마음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착하기만 한 아들이 아무 이유 없이 아파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영숙 여사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영숙 여사를 사로잡았습니다. 영숙 여사는 결국 오랜 중마고우인 송미란 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미란 씨는 영숙 여사의 이야기를 조용히 하지만 주의 깊게 듣더니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미란 씨는 과거 사설 탐정 사무소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 사람의 말이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보는 남다른 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내 며느리 행동이 수상해도 너무 수상해. 요즘 세상에 일 핑계로 주말까지 반납하고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는 건 정상적인 워커홀릭이 아니야. 게다가 너를 무시하고 준호한테 차갑게 대한다니. 이건 빼박이야. 미란 씨는 단호하게 말하며 영숙 여사에게 며느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며느리 눈빛이 변했다고 했지. 예전의 살가운 모습이 아니라 불안함과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눈빛이 보인다면 내 촉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섣불리 의심해서 내 아내 가정에 풍파를 일으키진 마.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해. 미행이든 뭐든 해서 확실히 알아봐야 해. 그게 내 아들을 위한 길이야. 미란 씨와의 대화 후 영숙 여사의 의심은 강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혜 씨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마치 자신의 몸 일부처럼 손에서 놓지 않고 화장실까지 들고 가는 모습, 전화가 오면 화들짝 놀라며 자리를 피하고 극도로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모습, 아들 준호 팀장이 어깨에 손만 올려도 불쾌하다는 듯 뿌리치거나 소스라치게 놀라는 모습은 마치 들킬까봐 안절부절 못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의 전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지혜 씨의 얼굴에는 늘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영숙 여사는 아들 준호 팀장의 행복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의심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다른 마음을 품고 아들을 배신한 것이라면 아들이 더 깊고 치명적인 상처를 받기 전에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끔찍한 상황이었지만 사랑하는 아들 준호 팀장을 생각하며 영숙 여사는 눈물을 닦고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불길한 직감은 밤마다 영숙 여사를 괴롭혔고 아들을 향한 걱정은 영숙 여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박지혜 씨를 향한 의심과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지혜 씨는 평소처럼 최태준 상무님과 급한 프로젝트 논의가 있다며 이른 저녁집을 나섰습니다. 짙은 화장과 화려한 옷차림은 누가 봐도 업무 미팅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지혜 씨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는 무언가 은밀한 기대로 가득 찬 기색이 역력했죠. 영숙 여사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 이준호 팀장에게는 친구 집에 간다고 이야기하고 영숙 여사도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친구 송미란 씨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이야기하고 미란 씨의 구체적인 조언대로 지혜 씨가 탄 택시의 뒤를 멀찍이서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영숙 여사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평범한 주부로 살아온 영숙 여사가 누군가를 미행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준호 팀장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과 며느리에 대한 깊어진 의심이 영숙 여사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혜 씨를 태운 택시가 멈춰선 곳은 아들 준호 팀장의 회사가 위치한 번화가와는 거리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레지던스 건물이었습니다.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외관의 건물 앞에는 최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입구에는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집인 양 익숙하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영숙 여사는 지혜 씨가 건물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미란 씨에게 호텔 이름을 문자로 알리고 미란 씨의 지시에 따라 영숙 여사도 조심스럽게 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은은한 조명 아래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값비싼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조용했지만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서 영숙 여사는 낯선 위화감과 함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영숙 여사는 로비 구석에 서서 지혜 씨가 향한 곳을 살폈습니다. 지혜 씨는 1층 라운지로 들어가는 대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영숙 여사는 지혜 씨가 누른 층을 확인했습니다. 펜트하우스 층이었습니다. 영숙 여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넘어 온몸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 했습니다. 단순한 업무 미팅으로 호텔의 펜트하우스 라운지에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음을 이제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 여사는 미란 씨와 통화하며 상황을 공유했고 미란 씨의 조언대로 용기를 내어 최상층 라운지 입구까지 올라갔습니다.
라운지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와 나지막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 여사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숙 여사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영숙 여사가 믿고 있던 세상의 기반을 흔들어버리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며느리 박지혜 씨가 아들 이준호 팀장의 직장 상사인 최태준 상무와 함께 라운지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편안한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다정하게 마주보며 웃고 있었고 최태준 상무는 지혜 씨의 어깨를 감싸 안거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오래된 연인 관계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노골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영숙 여사는 믿었던 며느리와 아들의 상사에게 당한 배신감과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귀가 먹먹해지는 듯 했습니다. 영숙 여사는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태준 상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지막했지만 비웃음과 오만함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이지혜 씨, 이제 이준호 팀장은 그만 이용하고 나한테 완전히 집중할 때도 되지 않았나? 당신이 원하는 이 화려한 세상, 이 사모님 소리, 내가 모두 줄 수 있는데 뭘 망설여. 지혜 씨는 최태준 상무의 품에 안기며 웃었습니다. 상무님만 믿으면 되죠. 준호는 어머니 말씀대로 너무 순진해서 상대하기 피곤해요. 어머니 잔소리도 심하고 곧 정리하고 상무님 옆자리 꿰찰 거예요. 저희 재혼하면 상무님 사업에도 더 큰 도움 될 수 있어요. 제가 상무님 이미지 관리도 해드리고 사모님 역할 제대로 할게요. 두 사람의 대화는 영숙 여사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아들은 불륜 상대에게 조롱당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자신을 무시하며 아들과의 이혼을 사업적 발판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 후 사모님 역할을 하겠다며 불륜 상대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배신감, 모욕감, 분노, 그리고 인간적인 혐오감까지 뒤섞여 영숙 여사를 질식시킬 것 같았습니다. 영숙 여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비상구 문을 찾아 라운지를 빠져나왔습니다. 호텔 밖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영숙 여사는 길가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아들 준호 팀장이 이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밤 영숙 여사는 자신이 믿고 쌓아왔던 행복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그리고 그 거짓의 깊이가 상상 이상이었음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잔혹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호텔 레지던스에서의 끔찍하고 잔혹한 목격 이후 김영숙 여사는 며칠 밤낮을 시금전폐하고 눈물과 분노 속에서 지새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 이준호 팀장을 조롱하던 최태준 상무와 며느리 박지혜 씨의 비웃는 얼굴이 떠올랐고 귀를 막아도 두 사람이 나눈 역겨운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들 준호 팀장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착하고 순진한 아들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영숙 여사는 이대로 주저앉아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당한 배신과 모욕, 자신을 향한 며느리의 뻔뻔하고 악랄한 무시를 생각하면 가슴이 불탔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덮고 아들만 아파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영숙 여사는 친구 송미란 씨에게 연락하여 어젯밤 목격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미란 씨는 영숙 여사의 떨리는 목소리와 격앙된 감정을 듣더니 함께 분노하며 최태준 상무와 지혜 씨의 파렴치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세상에, 그 최태준이라는 놈이 완전히 인간 쓰레기네. 내 며느리도 보통 독한 게 아니야. 영숙아, 이건 그냥 넘어갈 일 절대 아니야. 내 아들과 네가 당한 모욕을 생각하면 안 돼. 확실한 증거를 더 잡아야 해. 이 기회에 그 둘을 아주 끝장내야 해. 미란 씨는 단호하게 말하며 영숙 여사에게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란 씨는 자신의 탐정 사무소 시절 인맥 중 가장 실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탐정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영숙 여사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다며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그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움직일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사설 탐정은 미란 씨가 보증한 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탐정은 영숙 여사에게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영숙 여사가 호텔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 박지혜 씨와 최태준 상무가 수개월간 주고받은 수천 건의 메시지 내역 전문, 두 사람이 여러 차례 드나든 최고급 호텔 및 레지던스의 정확한 날짜와 시간 기록, 두 사람이 함께 여행한 해외 출입국 기록, 값비싼 레스토랑과 명품 매장, 해외 명품 아웃렛 등에서 최태준 상무의 개인 및 법인 카드로 결제한 수억 원대의 영수증들, 그리고 사적인 만남이나 여행을 회사 출장 또는 업무 미팅으로 조작하여 회사 자금을 유용한 구체적인 정황까지 포착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메시지 내용에는 두 사람의 노골적인 애정 표현은 물론 아들 이준호 팀장을 눈치 없는 바보, 순진해서 속이기 쉬운 사람, 앞길을 막는 걸림돌 등으로 묘사하며 조롱하고 비하하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지혜 씨가 최태준 상무에게 준호 팀장의 회사 내부 정보나 중요한 프로젝트 정보를 은밀하게 흘리는 듯한 대화 내용도 포착되었습니다. 영숙 여사는 이 증거들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며느리가 단순히 남편의 상사와 바람을 피운 것을 넘어 남편을 철저히 기만하고 조롱하며 심지어 남편의 회사 정보까지 빼돌려 불륜 상대의 사업에 이용하려 했다니. 배신감은 걷잡을 수 없는 증오와 분노로 변했습니다. 며느리 지혜 씨는 영숙 여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렴치하고 악랄하며 탐욕스러운 인간이었습니다. 최태준 상무 역시 자신의 지위와 재력을 이용하여 아들의 아내와 놀아나고 회사를 속이며 타인을 짓밟는 악마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영숙 여사는 증거들을 손에 쥔 채 오열했습니다. 영숙 여사가 이 끔찍하고 완벽한 증거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아들 준호 팀장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을 때 더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박지혜 씨가 영숙 여사에게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연락해 다짜고짜 찾아가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영숙 여사는 불안했지만 무슨 뻔뻔한 이야기를 하려는지 직접 듣기로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지혜 씨는 영숙 여사의 집으로 찾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당당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죄책감이나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승리감과 오만함이 뒤섞인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준호 씨랑 이혼할 거예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이혼 합의서도 거의 다 작성했어요. 상무님께서 변호사를 써주셨고요. 저희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도 상무님께서 다 처리해 주실 거예요. 지혜 씨는 마치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듯 영숙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곧 최태준 상무님과 재혼합니다. 상무님께서 날짜를 잡으셨고 다음 주 초에 언론에 공식 발표 기사가 나갈 거예요. 지혜 씨는 영숙 여사를 약 올리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준호 씨 뒷바라지만 신경 쓰시면 되잖아요. 저도 제 삶을 찾아야죠. 최 상무님이 저를 얼마나 아껴주시고 서포트해 주시는데요. 상무님 재산도 엄청나서 앞으로 정말 편하게 살 거예요. 상무님께서 저에게 상무님 사업의 안주인 역할도 맡아달라고 하셨어요. 저희 정말 잘 어울리는 비즈니스 파트너 같아요. 지혜 씨의 뻔뻔함과 오만함, 그리고 아들을 향한 조롱 섞인 태도에 영숙 여사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버리고 자신을 무시했던 며느리가
아들의 상사와 불륜 후 당당하게 재혼하겠다니. 그것도 시어머니 앞에서 자랑처럼 발표하고 심지어 그 재혼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도 완벽하다고 말하다니. 영숙 여사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몸이 떨렸지만 분노로 인해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네가 저지른 짓을 내가 모를 줄 알고, 너희가 얼마나 파렴치한 짓을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고. 영숙 여사는 쌓아왔던 분노를 터뜨렸지만 지혜 씨는 코웃음을 치며 영숙 여사를 비웃었습니다. 아, 어머니가 뭘 아신다고요? 탐정이라도 고용하셨어요? 그래봤자 뭘 어쩌시겠어요? 증거가 있어봤자 세상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 편이에요.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게 준호 씨한테도 좋아요. 망신당하기 전에요. 어머니는 그냥 집에서 손자나 보면서 살림이나 하세요. 저희 결혼식은 아주 성대할 거예요. 상무님 체면도 있고 이지혜에게 어울리는 결혼식이어야 하니까요. 지혜 씨는 영숙 여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등 돌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영숙 여사는 며느리의 뻔뻔하고 악랄한 뒷모습을 보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들은 버려지고 자신은 조롱당했으며 그들은 화려하고 당당하게 재혼한다니. 영숙 여사는 이때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자신과 아들 이준호 팀장이 당한 모든 고통과 모욕을 그대로 되갚아주겠다고, 반드시 그들의 행복을 산산조각 내고 나락으로 떨어뜨리겠다고 말이죠. 복수심과 정의감이 영숙 여사의 심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박지혜 씨의 뻔뻔하고 오만한 재혼 선언은 김영숙 여사의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복수심을 불태웠습니다. 영숙 여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아들 이준호 팀장에게 연락해 만났습니다. 준호 팀장은 이미 지혜 씨로부터 일방적인 이혼 통보를 받고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해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의 배신에, 믿고 따랐던 상사의 기만에 준호 팀장은 망연자실하여 영혼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영숙 여사는 아들의 앞에 탐정이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떨리는 손으로 펼쳐놓았습니다. 지혜 씨가 최태준 상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 최 상무가 준호 팀장의 상사로서 그를 뒤에서 조롱하고 기만하며 심지어 회사 정보까지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두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이혼 후 버젓이 재혼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든 끔찍하고 잔혹한 진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준호 팀장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리고 증거들을 보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 쥐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조차 듣지 못할 만큼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혜 씨와 최태준 상무가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적나라한 불륜 메시지 내용, 특히 최 상무가 자신을 순진한 바보, 걸림돌이라고 비웃었던 메시지 내용을 읽고는 준호 팀장의 온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고 따랐던 직장 상사이자 평생을 함께 하려 했던 아내가 자신을 완벽하게 속이고 뒤에서 조롱하며 배신했다는 사실에 준호 팀장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고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준호 팀장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아이처럼 서럽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지혜가, 상무님이 어떻게 저한테, 어떻게 이런 모욕을 줄 수 있어요? 아들의 처절하고 서러운 울음소리에 영숙 여사의 가슴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 겪는 고통이 영숙 여사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영숙 여사는 오열하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 준호 팀장이 어느 정도 진정을 찾은 후 영숙 여사는 준호 팀장에게 자신의 단호한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눈물을 닦아낸 영숙 여사의 눈빛은 이전에 없던 강하고 단단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분노와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준호야, 이제 울지 마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그들의 파렴치한 욕심과 위선 때문에 네가 아픈 거야. 그리고 어머니는 이대로 당하고 있지 않을 거다. 네가 받은 이 씻을 수 없는 상처, 네가 당한 이 모욕, 그리고 나에게 했던 그 며느리의 뻔뻔하고 악랄한 행동까지. 그들이 했던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반드시 되갚아줄 거야. 내 아내였던 박지혜와 내 상사라는 최태준, 그 쓰레기들에게. 영숙 여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결의는 어떤 것보다 단단했습니다. 준호 팀장은 어머니의 강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도 슬픔 뒤에 숨겨진 분노와 복수심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시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고만 싶지 않았습니다. 복수라는 단어에 처음에는 망설이고 두려웠지만 최태준 상무와 지혜 씨가 아무렇지 않게, 아니 오히려 자랑하듯 화려한 재혼식을 올리려 한다는 사실이 준호 팀장의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자신들의 행복을 짓밟고 올라선 자들이 세상의 축복을 받으며 새로운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영숙 여사는 곧바로 친구 송미란 씨에게 연락하여 아들의 상태와 자신의 복수 결심을 알렸습니다. 미란 씨는 영숙 여사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분노하며 영숙 여사를 적극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미란 씨는 영숙 여사에게 최태준 상무와 사업상 깊은 악연을 가지고 있는 강태호 씨라는 인물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강태호 씨는 과거 최태준 상무의 부도덕하고 비열한 사업 방식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태준 상무를 무너뜨릴 기회를 오랫동안 치밀하게 노리고 있었습니다. 강태호 씨는 미란 씨로부터 영숙 여사와 준호 팀장의 사연을 듣고 최태준 상무의 파렴치한 불륜과 함께 그의 숨겨진 사업 비리까지 폭로하여 최 상무를 완전히 몰락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강태호 씨는 최 상무의 숨겨진 비자금 내역, 차명 계좌, 그리고 불법적인 사업 계약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들을 일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숙 여사와 준호 팀장, 친구 미란 씨, 그리고 조력자 강태호 씨. 네 사람은 각자의 이유로 최태준 상무와 박지혜 씨에게 복수하기 위해 뭉쳤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가장 화려하고 축복받아야 할 그들의 재혼식장에서 모든 파렴치한 진실을 공개하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치밀하고 은밀하며 통쾌한 복수를 위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지혜 씨와 최태준 상무의 재혼식 날짜가 숨가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연일 최태준 상무의 재혼 소식이 화려하게 실렸습니다. 대한민국 IT 업계를 움직이는 거물과 세련되고 젊은 여성 사업가의 만남이라며 세기의 결혼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었습니다. 지혜 씨는 자신의 SNS에 최고급 명품 브랜드의 맞춤 웨딩드레스 사진이나 수억 원대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 사진, 해외 유명 휴양지로 떠나는 신혼여행 계획, 그리고 수십만 원짜리 최고급 코스 요리가 담긴 청첩장 사진을 올리며 자신의 행복과 새로운 지위를 노골적으로 과시했습니다. 영숙 여사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배신하고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안긴 사람들이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산 아파트에 살며 행복을 자랑하려 한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과 뻔뻔함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영숙 여사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김영숙 여사와 아들 이준호 팀장, 친구 송미란 씨,
그리고 조력자 강태호 씨는 매일 밤 영숙 여사의 집에 비밀리에 모여 복수 계획을 다듬고 실행 가능성을 점검했습니다. 최태준 상무가 예약한 서울 시내 7성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 결혼식장 내부 구조와 동선이 상세히 그려진 도면을 펼쳐놓고 각자의 역할과 이동 경로, 시간대별 행동 계획을 세밀하고 꼼꼼하게 짰습니다.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치밀함이었습니다. 강태호 씨는 최태준 상무의 회사 비리 및 개인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추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숨겨진 비자금 내역, 차명 계좌의 상세한 입출금 기록, 불법 계약서 원본, 그리고 최 상무가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회사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구체적인 증언, 녹취 파일까지 그의 몰락을 확실하게 보장할 만한 완벽한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미란 씨는 과거 언론계에서 쌓은 인맥을 총동원하여 결혼식 당일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하객으로 위장하여 자연스럽게 식장 안으로 잠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호텔의 삼엄한 보안 시스템이나 예식 진행 절차에 대한 내부 정보를 파악하여 계획에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무대 뒤편의 대형 스크린 사용 방법, 음향 시스템 통제 권한 확보 방법까지 세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영숙 여사는 며느리 지혜 씨와 최태준 상무의 불륜 증거 탐정에게서 받은 선명한 고화질 사진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두 사람의 적나라한 메시지 내역 전체, 최태준 상무의 개인 및 법인 카드로 결제된 수억 원대의 명품 구매 및 최고급 호텔 이용 영수증 등을 보기 좋게 정리하고 대형 스크린에 띄울 시각 자료들을 선별했습니다. 특히 지혜 씨가 영숙 여사에게 했던 무시하고 조롱했던 발언들, 그리고 최태준 상무가 아들 준호 팀장을 비웃었던 대화 내용은 녹음 파일이나 메시지 캡처 이미지 형태로 준비하여 하객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들려줄 계획이었습니다. 복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아들 준호 팀장은 처음에는 복수 과정 자체가 주는 긴장감과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어머니와 조력자들의 확고한 의지를 보며 점차 단단해졌습니다. 자신과 어머니가 당한 씻을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마음이 그의 망설임을 이겨냈습니다. 준호 팀장은 결혼식에서 최태준 상무에게 배신당한 전 남편으로서 자신의 억울한 심경과 최 상무와 지혜 씨의 파렴치한 행동을 직접 증언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는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하며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복수 계획은 단순한 불륜 폭로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최태준 상무의 사업 비리까지 함께 공개하여 그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완전히 박탈하고 지혜 씨 역시 그와 함께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목표였습니다. 미란 씨는 가장 충격적이고 반박 불가능한 증거부터 순서대로 공개하여 최태준 상무와 지혜 씨가 변명하거나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고 현장을 장악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강태호 씨는 복수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까지 면밀하게 검토하며 자신들의 행동이 불의에 맞선 정당 방위에 가깝고 공익적인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며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영숙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에 땀을 쥐며 마지막 계획을 점검하고 또 점검했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시간, 아들이 흘린 눈물, 자신이 당했던 무시와 모욕. 이 모든 것이 내일 이 복수를 통해 가장 통쾌하고 처절한 방식으로 되갚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니 긴장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과 단단한 결연함이 밀려왔습니다. 내일 모든 거짓과 위선이 벗겨지고 짓밟혔던 정의가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영숙 여사는 굳게 믿었습니다. 마침내 박지혜 씨와 최태준 상무의 재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김영숙 여사는 평소와 다르게 차분하면서도 단단하고 강한 인상을 주는 고급스러운 어두운 색상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올린 영숙 여사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불의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날이라고 말이죠. 아들 이준호 팀장은 어머니 옆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과 슬픔의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눈빛에는 결연함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친구 송미란 씨는 미리 결혼식장 근처에서 대기하며 마지막 점검을 마쳤고 조력자 강태호 씨는 결혼식장 안에 먼저 들어가 핵심적인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영숙 여사는 심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세상 가장 화려하고 축복받아야 할 자리에서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을 공개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용기를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아픔, 자신이 당한 모욕, 그리고 그들의 오만함과 뻔뻔함이 영숙 여사에게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영숙 여사와 아들의 행복을 짓밟았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차례였습니다. 서울 시내 7성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 도착하자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는 결혼식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수억 원어치의 최고급 생화 장식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재계 유력 인사들, 유명 사업가들, 그리고 언론사에서 취재를 나온 기자들까지 수백 명의 하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대한민국 상위 1%의 결혼을 축복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습니다. 최태준 상무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턱시도를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백의 최고급 맞춤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혜 씨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티아라를 쓰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신부인 양 미소 지었습니다. 영숙 여사는 하객들 틈에 섞여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의 아내였고 자신을 그토록 하찮게 무시했던 지혜 씨가 아들의 상사와 함께 저토록 행복하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에 영숙 여사의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바로 오늘이야. 이 모든 거짓과 위선을 벗겨내고 그들이 짓밟고 올라선 자리에서 그들이 쌓아 올린 탑을 무너뜨릴 날이. 예식이 무르익고 주례사가 끝났을 때였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혼인 서약을 하려던 바로 그 순간 김영숙 여사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단호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식장 중앙의 단상 앞으로 향했습니다. 영숙 여사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수많은 하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마이크를 잡은 영숙 여사는 떨림 없는 단단하고 확고한 목소리로 식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외침을 시작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계신 최태준 씨와 박지혜 씨의 결혼식이 계속되기 전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귀한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영숙 여사의 예상치 못한 등장과 엄청난 외침에 화려했던 식장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 시선이 일제히 영숙 여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최태준 상무와 지혜 씨의 얼굴은 행복했던 미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충격과 공포 그리고 당황스러움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최태준 상무는 상황을 파악하려 황급히 주위를 살피며 경호원을 부르려 손짓했지만 영숙 여사의 뒤를 따라 나선 아들 이준호 팀장과 조력자 강태호 씨 그리고 친구 송미란 씨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영숙 여사의 신호에 맞춰 강태호 씨가 미리 준비해둔 자료가 식장 뒤편의 거대한 대형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최태준 상무의 숨겨진 비자금 내역의 상세한 그래프, 차명 계좌의 입출금 기록, 그리고 불법적인 사업 계약 관련 문서들이 분석된 자료와 함께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하객들의 탄식이 식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태준 상무님은 이 자리에 어울리는 성공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타인을 속이고 법을 위반하며 부를 축적한 부도덕한 사기꾼입니다. 여기에 그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강태호 씨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지며 하객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최 상무의 사업 파트너들과 회사 관계자들은 술렁이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어서 아들 이준호 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지혜 씨와 최태준 상무가 호텔과 레지던스에서 함께 찍힌 은밀한 사진들, 두 사람이 수개월간 주고받은 적나라한 불륜 메시지 내용의 일부가 날짜와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제 직장 상사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속이고 뒤에서 조롱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그들의 파렴치함을 증명합니다. 준호 팀장의 목소리에는 억눌렸던 배신감과 고통, 그리고 분노가 그대로 실려 있어 하객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숙 여사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스크린에는 최태준 상무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값비싼 명품 구매 영수증, 최고급 호텔 이용 내역, 그리고 해외여행 경비 영수증 등 사적인 유흥의 회사 자금을 쓴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자는 제 아들의 아내였고 저는 이 여자의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저를 낡은 사람 취급하며 무시했고 이 남자와 함께 제 아들의 가정을 짓밟았습니다. 저와 제 아들을 순진한 바보라고 비웃으며 제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산 아파트에서 나와 이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결혼은 축복받을 결혼이 아닙니다. 저주받아야 마땅한 탐욕과 배신으로 얼룩진 파렴치한 결합일 뿐입니다. 영숙 여사는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며느리와 최태준 상무의 발언들을 직접 언급하며 두 사람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오만했는지를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충격과 경악에 휩싸여 웅성거렸고 곳곳에서 분노와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모든 광경을 기록했습니다. 최태준 상무와 지혜 씨는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최 상무의 회사 관계자들은 당황하며 자리를 피했고 지혜 씨의 가족들 역시 경악하며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신부 측 하객 중 최태준 상무와 사업적으로 얽혀있던 한 인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어. 당장 결혼 취소야. 내 투자금 다 돌려받겠어. 결국 결혼식은 그 자리에서 파행되었고 최태준 상무와 지혜 씨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카메라 세례 속에서 비참하고 치욕스럽게 식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영숙 여사와 준호 팀장 그리고 조력자들은 통쾌함과 함께 자신들이 당한 모욕과 고통에 대한 정의가 비로소 실현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길고 힘들었던 복수극은 그렇게 가장 극적인 순간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짓밟혔던 행복의 조각들이 복수라는 이름으로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최태준 상무와 박지혜 씨의 재혼식 폭로 사건은 다음 날 아침부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모든 언론사는 이 사건을 사회면 톱뉴스로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는 최 상무와 지혜 씨에 대한 비난과 영숙 여사의 복수극에 대한 이야기로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최태준 상무의 부도덕한 사업 행태와 며느리와의 파렴치한 불륜, 그리고 아들을 기만하고 조롱했던 모든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왔던 사회적 지위와 명성, 그리고 사업 제국을 한순간에 모두 잃었습니다. 회사는 그를 즉각 해임했고 강태호 씨가 제공한 비리 증거들을 토대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어 횡령 및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곧 구속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은 대부분 동결되거나 몰수되었고 사업 파트너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최태준 상무는 그렇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며 비참하게 몰락했습니다. 박지혜 씨 역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남편 상사와 불륜 후 당당하게 재혼하려 했던 파렴치하고 탐욕스러운 여성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남편을 조롱하며 가정을 파괴한 여성이라는 낙인이 그녀의 이름 앞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상류층의 화려한 삶은 물론 평범한 일상조차 영위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함께 불륜을 저질렀던 최태준 상무마저 몰락하면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많던 명품들은 의미를 잃었고 아파트는 더 이상 그녀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마저 사회적 시선 때문에 그녀를 외면했고 지혜 씨는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져 비난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영숙 여사는 언론 보도와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자신과 아들 이준호 팀장이 당했던 무시와 모욕에 대한 통쾌한 응징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숙 여사의 용기 있고 단호한 행동에 찬사를 보냈고 그녀의 이야기는 불의와 위선에 맞서 싸워 이긴 사이다 복수국으로 회자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복수 후 김영숙 여사와 아들 이준호 팀장은 길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의 후폭풍 속에서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호 팀장은 아내의 배신과 상사의 기만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어머니 영숙 여사와 친구 송미란 씨 그리고 강태호 씨의 변함없는 지지 속에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최태준 상무가 처참하게 몰락하는 것을 보며 준호 팀장은 억눌렸던 분노를 해소하고 정의가 비로소 실현되었음에 안도했습니다. 오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더 이상 숨겨진 진실이나 기만에 시달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영숙 여사 역시 길고 고통스러웠던 복수 과정에서 벗어나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들 부부의 파경이라는 아픔은 남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고 불의에 맞서 싸워 이겼다는 사실에서 큰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함에 가슴 칠 일도 파렴치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분노할 일도 없었습니다. 친구 미란 씨는 영숙 여사의 곁을 변함없이 지키며 정서적인 지지와 현실적인 도움을 주었고 강태호 씨는 최태준 상무가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마지막까지 증거와 증언을 제공하며 자신의 복수도 완성했습니다. 영숙 여사의 일상은 다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손자 이지우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아직 어려 세상의 복잡하고 아픈 진실을 알지 못했고 그 천진난만하고 맑은 웃음소리는 영숙 여사와 준호 팀장에게 가장 큰 위안이자 살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호 팀장은 상처를 극복하고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회사에 출근했고 자신의 분야에서 다시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영숙 여사는 아들이 겪은 이 혹독한 시련이 그를 더욱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과 아들을 짓밟았던 이들이 모든 것을 잃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며 영숙 여사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시와 모욕에 굴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고 맞서 싸우는 것이 비록 아플지라도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습니다. 짓밟혔던 행복은 아픔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영숙 여사의 마음에는 복수의 통쾌함과 함께 시련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강인함과 평온함이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아들 준호 팀장과 손자 지우의 웃음소리가 영숙 여사의 새로운 일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이제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진실과 용기 위에 세워진 더 단단한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